예. 다들 광주에 올 때마다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제발 비하고 눈만 안 와달라고. 비하고 눈만 안 오면 이렇게 제 시간에 있다고 옵니다. 예,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시네요. 네. 오늘 새로 오시든 저번 달부터 들으시든 다 똑같으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앞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막 고개 끄덕이죠? 저분 주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알아서 끄덕인 게 아니니까. 자, 하여튼, 노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는데, 여기 사진이, 어느 학원에서, 학교생들이, 컬리컬처라고 그림을 그려갖고, 만들어줘서, 이렇게 좀 줄여봤습니다. 어떤 분이 보더니, 공법 선생님하고 비슷하다, 막 이런 얼굴. 그런 얘기 누가 하시는데, 저는 괜찮지만, 공법 선생님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하니까, 별로, 그 얘기는 안 하셔서. 공법 선생한테 안 하셔도 돼요. 하여튼 본인 자신은 나보다 키도 크고 막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그림 보고 자기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면 기분 되게 나빠할 거예요. 나빠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 순서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앞에 넘겨보시면 앞에 도예가 나오죠? 그림 도예가 나옵니다. 이 도예가 나오는데 요 그림은 여기 앞에 첫 장 여기는 이게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본 목차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한 8월이나 9월 달에 공부를 다 하고 이 목차를 딱 쳐다봐서 내가 이 내용을 딱 보면 이해가 되면은 공부가 완전히 다 된 것이고 아무리 쳐다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내년을 기약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쳐다봐도 모르니까 나중에 한 8, 9월 달에 딱 봐서 이게 그림이 눈에 그려지면 공부 다 끝난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게 목차입니다. 목차를 넘기셔갖고, 자, 몇 페이지 보시면 거기, 4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등기 절차 도예가 나오죠? 이 도예는 나중에 이제 등기법 할 때 각종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국가기관에 하는 거니까 신청서를 내요. 이렇게 신청서. 그래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있죠? 그 다음에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를 그려놓은 거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부터가 이제 거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칠판에 쓴 노트 이제 쭉 필기해 놓은 겁니다. 필기해 놓은 건데 여러분 저번 주에 공부한 게 어디까지 이제 이 지목까지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목이 어디에 9페이지에 3번 뭐가 나와요? 이거 지목 나오죠? 예, 그 지목을 여러분 이제 공부한 게 이제 9페이지 10페이지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제 4번 뭐부터 이제 경계부터 할 차임이죠. 그 다음에 쭉 이제 뒤로 넘겨보시면 뒤에 몇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35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공시법률 암기정리라고 돼 있죠. 암기정리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이게 6페이지 정도가 여러분 암기 방법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 6페이지 정도만 암기하면 충분히 60점 알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장담하니까 6페이지 정도를 암기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걸 암기하고 난 다음에 37페이지, 35페이지, 맨 뒤에 35페이지. 뒤쪽에 35페이지. 그게 이제, 35페이지하고 36페이지, 37페이지 있죠? 거기까지, 37페이지 여기까지가 이제 지적법이고, 그 다음에 37페이지 부동산 공시법률 암기정리해서 부동산 등기법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소등심에 뭘 찍으라고, 지장 찍으라고 나오죠? 예, 거기부터 이제, 어디까지가, 여러분 뒤에, 41페이지가 등기 형식이고, 넘겨보시면, 맨 뒷장이 몇 페이지예요? 42페이지죠? 예, 42페이지에 거기, 가등기, 처분자 23번 가처분이 들어가는 지문 있죠? 맨 뒤에 이제 42페이지가 가처분이 들어가는 지문 나오죠? 예, 그래요. 거기 가처분이 들어가는 지문은 매년 시험 문제 꼭 한 문제씩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노트의 순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여튼 칠판에 필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내용 제가 몇 페이지라고, 표라고 보라 그러면, 거기 보시면서, 이제 부족한 것만 여기다 이제 삽입해서 정리해 두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 뭐에 대해서, 하여튼 천천히 부지런히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진도 나가니까, 절대 우리가 보통 보면,
이 강의를 하다 보게 되면 만약에 내가 뭐예요? 3시간을 듣게 되면 아는 내용도 있고 모르는 내용도 있고 이렇게 아는 내용 이렇게 이게 갑니다. 그러면 그냥 일단 따라오세요. 따라오시고 일단 자 2개월 동안 진도를 한번 다 끝나봐야 된다. 알든 모르든 한번 끝나봐야 돼.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이 책의 내용이 뭐예요?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한번 띄었다는 뭐예요? 어떤 그런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 꼭 못하는 분이 100페이지를 못 넘겨요. 100페이지를. 왜? 꼭 앞에 뭔지 모르는 게 참 헷갈린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다 뭐 하는 게 중요해 이거. 다 보는 게 중요해. 다 보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처음 볼 때 몰랐던 부분은 여러 과목을 다 보면서 민법도 듣고 중개사법도 듣고 이게 하다 보면 몰랐던 내용이 나중에 다음에 자 3월 달에 들을 때 이제 다 이해가 또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3월 달에 들 때는 이제 조금 이제 뭐예요? 아 전에 몰랐던 얘기들이 아 이렇구나라고 이제 감이 좀 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5월 달에 들 때는 이제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고개가 연신 끄덕여져요. 근데 만약에 5월 달 됐는데 고개가 안 끄덕여지면 그 한번 저한테 오세요. 머리 좀 한번 열어보자. 도대체 세 번씩 듣는데 왜 이해가 안 되는지 그때는 저한테 찾아오셔갖고 도대체 왜 이해가 안 되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 만약에 이제 5월 달에 듣는데 이해가 안 되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냐 물어보면 그 사람이 만약에 설명해 주면 좋고 만약에 설명 안 해주면 그 사람하고 같이 오세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옆 사람도 모른다 그러면 분명히 뭐예요? 중요하다 그랬죠? 시험에 꼭 나온다고. 그러면 괜히 뭐예요? 같이 모르지 말고 하여튼 짝꿍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같이 모르지 말고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이제 뭘 배우냐면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바다를 매립해서 뭐가 생겼으면 이 땅이 생겼으면 국가는 이 땅에다 뭘 받아야 돼요? 세금 걷어야 됩니다. 세금. 그죠? 이 세금을 걷어야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이 장부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장부.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 대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지만이 국가가 뭐예요? 이 대장에 있는 자, 이 땅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면적이 500이라면 이 500에 대해서 각자 그 지방자치단체에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개별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몇 월 달에 9월 달에 뭘 건다 그랬어요, 이거.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이라는 법은 뭘 만드는 법이에요, 이거. 이 대장을 만드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대장에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등록을 시켜야 돼요. 자, 우리가 공무원이 이 대장에다 기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등록사무라고 표현합니다. 등록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에 뭐예요? 자, 뭘 등록해야 되는데 이 땅이 어디 있느냐 소재를 등록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컨대 충청도 자, 소천군 장옥산이 하게 되면 이게 소재고. 그 다음에 국가가 뭘 정한다 그랬어요? 땅에 뭐예요? 번호를 정한다 그랬어요, 번호. 그래서 그거 외우라 그랬어요. 그 신규 등록하게 되면 최초에 자, 땅이 새로 생겨갖고 바다를 매립해서 생겨갖고 최초의 대장을 만들려면 그 신규 등록은 인접지 본본에 뭘 붙인다고? 부본 붙인다 그래서 자, 인접지 본본에 부본 붙인다 그랬어요. 근데 예외가 인떨료라 그랬죠? 인떨료가 뭐예요? 자, 이 지금 옥산이라고 하는 최종 지번 있죠? 이 최종 지번 옆에 뭐예요? 옆에 자 대상 토지가 옆에 붙었든가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든가 섬처럼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필지가 자 여러 개 한 200개 된다 하게 되면 인접지 본본에 부번을 붙이기가 적당하지 않으니까 그 최종 지번이 몇 번이라면 373번이라면 그 다음 번호 있죠? 374번 최종 본본의 다음 본본이라 했어요. 그래서 뭐하고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은 무슨 방법이 같다?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같다 그랬습니다. 왜? 등록 전환은 어느 대장에서 임야대장에서 어느 대장으로 바뀌니까 토지대장으로 바뀌죠? 그래서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 반대로 아니라 했어요. 그죠? 항상 이응이 먼저고 티켓이 나중에요. 여러분 상무가 먼저예요? 전무가 먼저예요? 순서로 어디부터 올라가야 돼요? 전무 다음에 상무가 올라가요? 상무 다음에 전무 올라가요? CS이 먼저잖아. 이게 야자면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여튼간에 뭐예요? 여튼간에 어디서 어디로 바뀌어야 된다고 임야대장에서 어느 대장으로 토지대장을 바뀝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을 새로 만드는 것은 자 뭐하고 같이 신규 등록해서 대장을 처음 만드는 거랑 같으니까 뭐하고 뭐는 신규 등록하고 자 등록 전환은 무슨 방법이 같다? 자 이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같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토지를 뭐하게 되면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자 분전지는 분전지 자 일필지는 분할전 지번이고 분전지는 뭐라고? 나부부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부번만 갖고 안 되니까 본번이라는 말이 붙어야 되겠죠. 자, 나머지는 뭐예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부번이고, 그죠? 다음 부번이고. 자, 나부분 건전지라 했죠? 건전지. 최소한 집에다 뭐예요? 집에다 건전지 있죠? 건전지. 자, 이게 암기 될 때까지 건전지 꼭 놔두고 건전지 불 때마다 뭐 외우자고?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건이 뭐예요? 건물. 건물이 있는 땅에다가 토지를 분할할 때 건물이 있으면 땅 두 필지가 되죠, 이렇게. 이 건물이 위치한 땅에다가, 자, 건물이 있으면 분할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겠다. 분할전 지번, 그죠? 그 다음에 이 땅은 다음 부분이고. 자, 그래서 이제 분할은 뭐예요? 분전지는 나부 건전지고. 그 다음에 합병은 뭐라고? 합선지는 뭐예요? 자, 가장 많은 선순위 지번이라 했죠? 합선지는 뭐라고? 신곤지. 자, 신청을 해야지만이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뭐 하겠다? 우선적으로 부여하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뭐예요? 소재하고 뭐라고 지번 정하죠? 그 다음에 지목을 정합니다. 지목. 예,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 뭐예요? 대한민국 모든 땅은 못 빼놓고 이거 휴전선 빼놓고 이 땅이 있죠? 다. 그죠? 자, 그래서 괜히 또 현씨가 뭔가 내려온다 그래서 북한도 우리 땅에 생각하면 안 되고 어디만 남한 땅만.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현씨 땅 오니까 그 현송월인가? 이름이 현송월이죠? 그 달이죠? 그 달 뜨는 데가 그 북한도 아마 그런 걸 예상해서 보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옛날에 그 정철이 관동복을 보게 되면 항상 경포 앞 그 호수에 뭐예요? 달이 뜨고 막 그러니까 없었던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노리고 또 현송호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게 강릉으로 갔잖아요, 지금.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덩어리는 지목이 몇 가지로? 28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 이제 저번 주에 이 28가지 지목을 크게 몇 가지로, 크게 4가지로 분리해서 보자 그랬어요. 4가지. 크게 4가지로 뭔데? 자, 일단 첫 번째, 특징을 보자 그랬죠? 특징. 자, 그래서 이 전하고 답은 특징이 뭐냐면, 전은 뭐예요? 물을 상식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에 답은 뭐예요? 상식적으로 이용하고. 무슨 방식? 물에 대한 경작 방식의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경작 방식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참고용지는 뭐예요?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해야 되고. 과수원은 뭐예요? 과수원 특징어가 뭐라 했어요? 과수원의 특징어. 재배해야 됩니다. 과수원은 꼭 뭐예요? 재배해야 되지. 만약에 임야에서 사과나무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생한다. 그러면 뭐가 아니라고, 이거. 과수원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특징어를 좀 잘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단소조항 다만 중에 하나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뭐예요? 석유라든가 온순물, 약순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것은 광천지고, 다만 뭐예요? 송유관하고, 자, 송수관에 저장시설 부지 있죠? 자, 관자 뒤에 붙어 있으면 이건 잡종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태양을 이용해서 송을 만드는 천일 재염 방식이 아니라, 자, 뭘 이용해서, 동력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끓여서 만들었다 그러면 공장용지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단서조항 잘 보시고. 그 다음에 A 안에 B 그래서, 자, 어디 아파트 단지 내 통로는 뭐예요? 도로가 아니라 뭐라고? 대구. 공장 안에 뭐예요? 공장 안에 통로도 뭐예요? 공장용지라 했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어디 속리산 법주사 안에 있는 뭐예요? 쌍사자소통이라는 사적지는 어디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법주사 절 안에 있으니까 종교용지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 기차, 선박 등. 자, 저만 그러는 건 아니죠? 예? 딴 분도 그러죠, 지금. 감옥에 찌질하다 보니까 별게 다 이렇게. 자, 여튼간에. 예. 자, 그래서 그리고 정비공장 안에 있는 구비 송이설은 어디 안에 있으니까? 정비공장 안에 있으니까 뭐에 해당한다고? 공장 용지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잡종지는 나중에 이제 거기 잡종지는 여러분 그 뒤에 암기 방법의 뒤에 그거 있어요.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자, 거기 자, 36페이지 있죠? 36페이지에 35페이지 보시면 거기 지목 A 안에 B 이렇게 모아놨죠? A 안에 B 외우라고 모아놨죠, 그거. 그러니까 그 뭐를 여름에 뭐가 딱 눈에 띄어야 돼요. 어디 안에, A 안에 그걸 잘 눈에 띄어야 되고. 36페이지 보세요. 노트 36페이지. 36페이지 위에 보시면 거기 지목 중 잡종지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변수용차 운전하는 이땡콩이가 도축장 우물을 체육장 우물에 버리고 야시안 누가 하고 야시안 갈대니와 야영 비행장 물리장에서 잡종지 됐다 이렇게 써놨죠?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외워야 돼, 그거. 그 이해가 필요 없어요.
하여튼 잡동시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렇게 외워두시고 자 이해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오늘은 여러분 교과서 이제 경계 몇 페이지 보시면 자 페이지 수 경계를 보자. 경계가 이제 60페이지 있죠? 책 교과서 60페이지 3번 뭐가 나와요? 경계 나오죠? 경계의 서설을 보면 경계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써놨어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필지별로 땅별로고 자기 땅 있죠?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뭐로 연결해서 직선으로 연결해서 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써있어요. 그래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맨 뒤에 뭐로 끝나요? 선을 말한다. 뭐를 말한다고? 선을 말한다. 근데 이제 거기 경계는 뭐예요? 폐합된 다각형의 형태로 그 지적도나 뭐예요? 임야도에 뭐하고 있다는 게 이거 등록되어 있다. 그래서 도상상의 경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거기 그 쌍가르에서 한번 법령상의 경계의 의미라고 되어 있죠? 그 법령상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령상의 경계를 의미하는데 자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자 단위 토지인 일필지의 구획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써있죠? 자 그래서 이는 뭐예요? 지상의 자연 지형이나 지물에 의한 구획이 아니라 지적공부 즉 뭐예요? 거기 줄쳐놓으세요. 도면상의 경계를 가리킨다. 뭘 얘기한다고? 도면상의 경계를 가리킨다 라고 써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지적도나 임야도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이 도면을 보게 되면 자 아까 뭐예요? 경계에 의해서 얘기했지만 경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토지와 하나의 토지를 뭐예요? 구획하는 뭐예요? 선에 무슨 점? 선에 굴곡점이 있어요. 굴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꺾인 점입니다. 꺾인 점. 그죠? 굴곡점. 그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나누는 선에 뭐예요? 굴곡점 있죠? 이 굴곡점, 요걸 우리가 뭐라 얘기냐면 경계점이라고 표현해요. 경계점. 자, 경계점에 표현하는데 이 경계점과 경계점을 뭐로 연결해서 이거 직선에 연결해서 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곡선이 아니라 뭐라고? 직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뭐예요? 우리 눈에는 자, 이 도면상의 선들이 이렇게 곡선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곡선은 잘게 나누면 다 뭐로 연결되는 거 이거 다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자, 곡선이 아니라 뭐라고? 직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우리가 땅값이 비싼 토지 있죠? 여기가 지금 여기도 이제 상가 건물이니까 땅값이 비싼데 이 건물 자체가 뭐예요? 자,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대부분 땅도 비싼 땅들은 다 뭐예요?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그러면 자, 만약에 축척이 500분의 1 도면을 보게 되면 자, 이 필지와 이 필지 나누는 뭐예요? 선에 뭐예요? 꺾인 점, 선의 굴곡점이 뭐예요? 이렇게 둔각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다각형 형태가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직각으로 꺾입니다. 직각으로. 자, 하여튼 직각으로 꺾이든 둔각으로 꺾이든 꺾인 점이 뭐예요? 그 굴곡점이 이게 바로 경계점입니다. 자, 이 경계점간을 뭐로 연결했어요? 이거 직선 연결하죠? 그게 바로 뭐라고? 그게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와 이 토지의 경계는 몇 개예요, 이거? 경계는 하나 있습니다. 항상 도상상의 경계를 의미하니까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근데, 자, 여러분 거기 41페이지 위에 보시면 그 동그라미 번에 뭐예요? 민법상의 경계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각 법마다, 법마다 뭐예요? 경계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뭐 할 수도 있다는 게 이거. 다를 수도 있다는 죠. 그리고 우리가 민법상 뭐예요? 민법상 성인 개념은 뭐예요? 성인 개념은 지금 19살이에요? 18살이에요? 19살이죠? 19살이죠? 그죠? 근데 선거법상에 종전에 지금 선거법상에 뭐예요? 선거할 수 있는 뭐예요? 그 나이 저기하고 좀 틀리죠? 그러니까 법상의 경계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씩 뭐 할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부하다 보면 갑자기 헷갈린 게 뭐냐면 언제는 뭐라고 배웠는데 여기는 막 이렇게 생각 들어가죠? 그런 생각 할 건 없어요. 법마다 조금씩 뭐가 있다고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민법상 경계는 어디 위에 도면상의 경계예요? 지상에 설치된 거예요, 이거. 지상이라고 하는 게 땅 위라는 얘기죠, 땅 위에. 땅 위에 설치된 경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토지 위에 뭐예요? 설치된 담장, 전답 등에 구획된 뚝 또는 뭐예요? 국어 있죠? 또랑또랑. 국어, 울타리 등을 말한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적법상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도면상의 경계다 보니까 이건 법이죠. 근데 뭐예요? 사인과 갑이란과 을이란 사람과 사인 간에 뭐예요? 이웃하게 살게 되죠. 자, 그러면 뭘 짓다 보니까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네 땅이 어디다, 내 땅이 어디다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어디에
그 민법상의 경계를 빌려와서 어디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민법상의 경계를 빌려와서 니네 여기다가 뭐예요? 서로 경계를 이루고 살아야 되니까 뭘 짓고 살아라는 얘기니까 담장 같은 거 짓고 살아라 그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단독 주택을 보다 보니까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집과 집 사이에 자기 뭐예요? 그 담장이 하나씩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몇 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2개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 뭐하고 뭐 사이에 토지하고 토지 사이의 경계는 몇 개라고 2개라고 헷갈릴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 법상에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몇 개라고 하나가 두 땅을 뭐예요? 두 땅을 공통적으로 뭐한다? 작용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 61페이지에 거기 경계의 결정 원칙 그래서 자, 종전에 뭐예요? 종전에 한 5회 때까지는 자, 이게 이제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너무 이제 뭐예요? 5회가 지나고 나서 문제가 조금씩 뭐예요? 조금씩 이제 어려지다 보니까 이런 시험 문제를 내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해만 해두시고 합니다. 그 까만 글씨가 무슨 말인지. 자, 물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자, 이런 시험 문제를 내줘야 되는데 아마 출제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이런 문제를 낸다는 것은 그 시험 보는 사람을 우롱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롱해도 좋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내줘야 되는데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누가 정한다는 얘기니까 국가가 정한다. 국정이란 말은 국가가 정한다는 얘기고. 자, 직선은 뭐예요? 경계는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라 했죠? 자, 쌍가루 3번에 경계 불가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 땅하고 땅 사이의 경계는 몇 개라고 이거? 1개다 아니게요. 경계는 토지와 토지 사이를 나누는 게 아니다. 2개를 뭐예요? 2개로 경계가 2개로 나눠질 수 없다. 그래서 경계는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성질을 가진다 그랬죠? 그래서 즉 토지의 경계는 유일무이한 것으로서 어느 한쪽의 필체만 전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하는 양 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경계는 몇 개라고? 1개를 원칙으로 한다. 자, 축척 종대 원칙인데 자, 축척이 큰 것에 따르는데 일단 축척이 큰 게 땅값이 비싸니까 큰 것에 따른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동성의 원칙. 경계는 한번 정해주면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는다. 자, 그래서 지목에서 뭐예요? 영속성의 원칙과 같은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지목은 일시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듯이 경계는 뭐예요? 적법 절차에 의해서 자, 예컨대 경계가 오류가 있어서 뭐예요? 법에서 바꾸기 전까지는 움직인다고 안 움직인다고? 안 움직인다. 참고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경계의 결정 기준 있죠? 제일 경계에서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온 부분이에요. 거기다 별표 하나 해두시고. 그게 중요하다. 자, 그게 중요하니까 그 내용을 보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거기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 그랬죠? 자, 국가가 왜 정해줬냐면 아까 여기 얘기한 대로 자, 경계는 뭐예요? 도상상의 경계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웃하고 살면서 자, 이 도상상의 경계는 어디 가서 이거 구청 가서 봐야 되겠죠? 뭐는 가깝고 주목은 가깝고 법은 뭐하니까 멀으니까 서로 다투 있으면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상의 경계를 도입해 갖고 뭘 정해주게 됐다? 지상 경계를 결정하게 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딱 몇 번부터 그 소관청이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라고 해서 자, 0에 뭐예요? 대통령령으로 이걸 집어넣게 됐다. 그래서 1번부터 뒤에 몇 번까지 있어요, 지금. 딱 5개, 5번까지 있죠? 5번까지 있으니까 문제 내기가 딱 좋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경계에서는 여기가 제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이해해 주지 않죠. 그러면 거기 1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중앙이다. 높낮이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자, 이렇게 평평하게 이어져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뭐예요? 조금만 저기 그 말바우 시장인가? 거기 바로 거기 담양에서 사람들이 거기 시장으로 온다면서요? 그 말바우 시장 쭉 넘어서 외곽으로 나가다 보면 자, 어쨌든 우리가 전답을 이제 논이나 뭐예요? 답이나 자, 밭이나 이런 걸 보게 되죠? 그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논과 논 사이에 자, 이렇게 높낮이가 없이 이렇게 수평한 논과 논 사이 있다. 그 논과 논 사이에 보면 이렇게 그 논과 논 사이를 갈라놓은 뭐 길이 있죠? 우리가 논하고 논 사이 이런 걸로 뭐라고 표현해요? 농도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 얘기 같다. 논뚝길 그런 얘기 하죠? 표정이 밝지를 못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논뚝길? 모른다고 이러게? 그래도 그,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아니, 가다 보면, 그 저기 있잖아. 무슨
원빈인가 뭔가 걔 결혼식 할 때 이렇게 이 논뚝길 걸어갖고 이렇게 그 결혼한 건, 하도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뭐 하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니, 원빈인가 뭔가 걔 영화배우인가 뭔가 걔 이나영인가 뭔가 결혼식 할 때 그래서 무슨 곳인가 뭐 하여튼 그 뚝길, 에? 보리밭인가 그게? 사람마다 나라가 다 달라서 그런지. 뭐 보리밭이라는 사람이 무슨 매미꽃인가 뭔가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다 그 바라보는 시각이 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이 논뚝, 그래서 이제 걔가 그렇게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개나 소나 다 어디 논뚝길에서 결혼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네 결혼한 거를 저기에서 이 메밀꽃인가 뭔가를 그 다음에 싹 다 잘라갖고 황량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이 논과 논 사이에 이 필지와 이 필지는 뭐라면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평평하고 연접되어 있는 땅이 높낮이가 없다면, 이 땅과 땅 사이에 뭐라고 이거 뚝 있죠? 구조물에 이 중앙 있죠? 중앙. 이 중앙을 뭐로 삼겠다는 얘기니까 경계를 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렇게 높낮이가 없다면 이 논뚝길, 이 뚝이나 구조물에 중앙을 중앙을 뭐로 삼겠다. 이 A라고 하는 땅하고 B라고 하는 땅에 이 경계를 지상 경계를 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높낮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저 밑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보성인가 어디 쪽에는 그 녹차밭 보니까 녹차밭도 이렇게 계단식 녹차밭 그런 게 생기죠. 그런 식으로 이 계단식 논이 있다는 계단식 논. 이 계단식 논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 높낮이가 있다는 얘기죠. 높낮이가 있으면 구조물에 구조물의 하단부. 하단부를 뭐로 삼겠다는 얘기니까. 이 토지와 이 토지에 경계를 삼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만약에 세 번째는 뭘 만들기 위해서 이 도로나 도로나 국어 있죠? 국어는 인공적인 수로라 그랬죠? 인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파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랑 판다 그랬죠? 또랑. 그 또랑 파게 되면 파는 또랑 파는 꽃갱이 있죠? 꽃갱이라고 그랬죠? 꽃갱이. 꽃갱이면 꽃갱이가 이렇게 생기겠지. 꽃갱이 팔라면 이렇게 끝에가 날카롭겠죠? 날카로우니까 이게 파다 보면 뭐가 있어요? 파다 보면 절토된 면 있죠? 그 절토된 깎인 면에 경사면이 있습니다. 그 깎인 면에 경사면이 있으면 국어는 물이 흘러가야 되니까 인공적인 수로니까 물이 여기까지 올라가죠? 그럼 이 절토된 깎인 면, 이 깎인 경사면에 뭐라고? 상단부입니다. 경사면에 상단부 이렇게 따집니다. 마찬가지예요. 도로도 만들기 위해서 절토면이 있고 경사면이 있으면 경사된 면이 상단부니까 이 A라고 하는 땅하고 이 도로라고 하는 땅하고 구별은 어디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도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물하고 물하고 만약에 이게 바다라면 육지하고 바다하고 물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노래도 있죠. 밀려오는 파도 소리. 그러니까 밀려오는 물이 밀려오는 물이 밀물이 완전히 밀려와갖고 완전히 찼을 때부터 여기부터 우리는 뭐로 보자는 게 토지로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만조위에 해당한다. 최대 만조위. 근데 만약에 이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썰어가다 그랬죠? 그래서 썰물이라 그랬죠? 그러면 바닷물이 빠져나오면 뭐가 생겨 이제 갯벌이 생기죠. 갯벌은 토지다 그랬어요? 토지 아니라 그랬어요? 토지 아니라 그랬어요. 왜? 완전히 찼을 때부터 뭐가 해당하니까 여기부터 토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물이 있는 거 유지라든가 있죠? 그 다음에 하천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완전히 찼을 때가 최대 만수위가 만수위가 경계를 의미하니까 만약에 한강 같은 경우에 한강이 있으면 한강에 이 뚝섬 유원지 잠실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한강가에 수영장 만들어 놓고 유원지 형성해 놨죠? 그건 명칭상 유원지입니다. 지목상 유원지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언제 6월 이제 하순경에 장마가 오죠?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9월 초에 뭐가 하냐면 9월 초에 태풍 불고 꼭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왜 제가 그걸 계속 해하고 있냐면 그 군대 제대를 제가 9월 초에 하다 보니까 그때 비가 소양강댐이 막 옛날에 그 강원도 춘천 소양강댐 있죠? 그 9월 초에 강물이 소양강이 넘치고 막 그래갖고 그래서 제대를 하느니 못하느니 막 그때 굉장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데 그렇게 내가 비 오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기대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비 더 오면 제대를 못하고 근데 그러니까 막
그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간절하게 내가 종교도 없는데도 그렇게 기도해 본지. 하여튼 조상님한테 좀 내려드리 말라고. 하여튼 그래서 9월달에 비가 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강도 뭐예요? 자, 장마지고 비만 오면 이렇게 넘치죠? 완전히 찼을 때 있죠? 최대 만수위. 여기까지가 한강입니다. A라고 하는 땅하고 한강하고 비교를 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자, 만약에 뚝섬 유원지에 뭐예요? 그 한강, 자, 수영장 물이 막 넘치고 막 그러죠? 이건 뭐예요? 지목사항 뭐예요? 유원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한강은 어디까지가 한강이니까? 최대 만수위까지가 한강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제방에 편입해서 이렇게 바다예요. 바닷물을 막기 위해서 제방을 만들어 놨죠? 자, 그럼 제방을 만들어 놨는데, 제방의 역할은 바닷물을 막는 게 역할이니까, 여기까지가 뭐예요? 제방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바다를 매립을 해갖고 땅이 생겼다는 게, 땅이. 그럼 이 A라고 하는 땅하고, 제방이라고 하는 땅하고 뭐예요? 지상 경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제 했더니, 어디까지가 포인트니까, 여기까지 포인트죠? 여기를 뭐라고 이름 질까 생각해 보니까, 자, 만약에 뭐예요? 사람의 머리가 있고, 목이 있다면, 요 부분을 우리가 무슨 부분이라고? 어깨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어깨 부분은 어깨 부분인데, 이게 어깨가 안쪽 어깨 같아요? 바깥쪽 어깨 같아요? 이게 바다니까 바깥쪽이겠지. 이 안쪽은 육지 쪽인데, 이게. 이건 육지이니까 제방이 육지 막아요? 바다 막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부분이라고? 바깥쪽. 흥분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게 무슨 부분이라고? 바다 쪽이니까 바깥쪽 어깨. 무슨 부분이라고? 바깥쪽. 바깥쪽 어깨 부분입니다, 어깨 부분. 자, 그러면, 그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이니까. 다음 중 뭐예요? 다음은 중 지상 뭐예요?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골라라 하게 되면, 자, 일단 뭐예요? 일단 하단부는 뭐로 고치겠어요? 상단부로 고치겠지. 틀린 답이. 그 상단부는 뭐로 고치고, 하단부로 고치겠지. 하단부로. 그러면 최대 만조율은 뭐로 고칠 것 같아요? 최대 만조율. 제일 많이 고친 게 최소입니다. 최소. 최저가 아니라 뭐라고? 최소로 고쳐, 최소로. 근데 딱 두 번, 16회 때하고 뭐예요? 4년 전에 딱 두 번 고쳤는데, 뭐라고 고쳤냐면, 이 평균 뭐예요? 평균 해수면. 평균 해수면. 그 다음에 해자가 이게 바다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평균 수면. 어디하고, 하천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지 있죠? 저수지라든가, 댐 같은 거 있잖아. 거기 있죠? 그 평균, 요렇게 고쳐갖고 이게 틀렸어요. 왜? 우리는 만약에 평균이란 단어를 내가 딱 봤어요. 그게 거부감이 느껴져요. 굉장히 친숙한 단어 같아요. 친숙하죠? 그래서 많이 틀리더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평균이 아니라 뭐라고? 최대 만수위 얘기니까. 뭐에 주의하다고? 평균에 주의하다. 이거 평균 아닙니다, 이거. 그죠? 그러니까 최소 나오면 뭐예요? 단위 틀린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 바깥쪽을 뭐로 고쳐요, 시험 문제? 18일 때 고친 게 안쪽입니다, 안쪽. 안쪽. 아까 안쪽이라는 사람 주의해 두셔야 돼. 안쪽이 아니라 어디라고? 바깥쪽입니다, 바깥쪽. 이해하셨죠, 이거? 이제 요 내용만 보자.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그냥. 다른 건 필요 없고. 넘기시면, 어디에 64페이지 뭐가 나와요? 면적 나오죠? 그래, 면적을 보자. 그 면적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시험 문제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면적은 뭐예요? 면적은 측정 대상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절대 지금, 자, 면적의 의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면적이란 지적 측량에 의해서 지적 공부에 결정 등록된 일필제의 수평면상의 넓이 동그라미. 그 수평면상의 넓이. 우리나라는 뭐예요? 2차 지적이기 때문에 입체 면적이 아니라 뭐예요? 수평면적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면적의 등록단위 나오죠? 등록단위는 지금 현재는 뭐예요? 모든 공부는 다 제곱미터고, 평이니 보니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고민할 거 없고. 자, 그래서 거기 65페이지에 거기 쌍가리 1번 미터법 나오죠? 그래서 항상 뭐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뭐예요? 공부상의 기준은 뭐라고? 제곱미터가 기준입니다. 자, 나중에 그래서 뭐 하시면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셔갖고 연세 드신 분이 와서 자, 몇 평이냐 자꾸만 물어보면 그때 공부할 것이고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거 안 나와요. 뭐 평인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과태료부 가고 막 그래갖고 뭐 PY 막 찾고 그리고 그 더 막 저기 하니까 이제 아예 등기법에서는 자, 등기부에는 헷갈리게 이제는 뭐예요? 자, 이 공급 면적이 아니라 뭐라고 이거? 전용 면적.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뭐예요? 옛날에는 자, 만약에 뭐예요?
109제곱미터다. 109제곱미터가 몇 평이냐 하게 되면 0.3 공유를 곱해갖고 0.3을 곱했어요. 0.3을. 그래서 3인은 3, 3, 9, 27, 한 33평이다.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자꾸만 이제 뭐예요. 사람들이 막 계속 뭘 쓰니까 평이란 개념을 계속 쓰니까 더 못 쓰게 하니라고 이제는 전용 면적으로 이제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84제곱미터가 30평대니까 이제 국가에서 뭘 쓰게 하는 거였어 국민들한테. 평이라는 말 쓰지 말자는 게 다 세계적인 공통을 제곱미터인데 왜 평을 쓰냐 그래서 앞으로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평을 좋아해 제곱미터를 좋아해? 평이?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100년까지는 아직도 변하지. 100년까지 정확.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이거 계산하는 방법 외우세요.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건 안 나오니까. 지금 생각할 거, 그나마 지금 외울 것도 많아 죽겠는데 지금 시험에 안 나오는 것 같고 고민할 거 없어요.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세요, 이거.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국가는 정책상 뭐 하지 못하도록 지금 평이란 말을 쓰지 못하도록 지금 저기 하고 있으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거기 3번 면적 측량 대상 별표해 두시고. 시험 문제 그게 중요하다.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측량 대상이 아닌 거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측량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해서 거기 그럼 대상인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상 아닌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상 아닌 게 중요해. 아닌 게. 꼭 뭐 인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신 분은 다시 깊이 반성하시고 뭐가 중요하다고? 아닌 게 중요해. 아닌 게. 그래서 밑에 더보기 있죠? 더보기 중에 뭐하고 이거 지목 변경하고 합병 있죠? 두 가지만이라도 동그라미 쳐놓고 그거라도 일단 보자. 오늘은 뭐하고만 보자고. 지목 변경하고 합병은 뭐예요? 측량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자 토지를 만약에 뭐예요? 분할한다고 이제 하면 자 만약에 땅을 분할하면 이 땅을 두 개를 분할하죠. 분할하게 되면 종전의 대장이 있었죠. 이 종전의 대장이 소유권자가 갑이고 면적이 500입니다. 그 토지를 분할했죠. 그럼 만약에 250과 250으로 분할했다고 생각해보자. 자 그럼 이 500을 얼마로 고치고 250 고치죠. 그럼 새로 생긴 뭐예요? 새로 생긴 땅을 다시 대장을 새로 만들죠. 대장을 새로 만들 때는 다시 뭐해서 측량을 해서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면적을 새로 산출합니다. 그래서 꼭 뭐예요? 이 분할은 당연히 뭘 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개그가 아닙니다. 이거 그 들을 때마다 이거 개그가 아니라 이거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날아다니냐 이거.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토지를 뭐예요? A라고 하는 땅하고 뭐예요? B라고 하는 땅을 뭐 하자는 게 두 개를 더하자. 하나를 합병하죠? 합병하게 되면 자, 둘 중에 뭐예요? 각자 대장이 하나씩 있었죠? 두 대장 중에 하나는 없애야 되겠죠? 합병돼가는 대장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두 땅을 합해버리면 자, 다시 측량하는 게 아니라 이 대장상 면적을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돼요. 더하면 되고 다시 뭐예요? 합병된 이 땅 테두리가 이게 바로 경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분할하게 되면 새로운 대장을 만드니까 측량해야 되지만 반대로 합병은 뭐예요?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없애는 거니까 굳이 측량 대상, 측정, 면적 측량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죠.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거기 66페이지 그 토지동에 의한 면적의 정리 방법이죠. 왜 토지동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 자 이렇게 뭐예요?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예요? 분할하고 합병하고 이렇게 되면 면적이 달라지죠. 달라지는 것도 뭐라고? 토지의 이동이니까 달라지는 거니까 제목의 앞에 뭐가 붙었다고? 토지 이동이란 말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 쌍가루 3번 보면 면적의 결정 및 측량 재산의 뭐예요? 끝 처리라고 나오죠? 그게 중요하니까 쌍가루 3번을 별표해 주시고 자 그 내용을 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에? 대장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왜? 대장의 면적을 등록을 해야지만이 그 면적만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땅만큼 뭐예요? 국가는 뭘 걷어야 되니까 세금을 걷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어디에는 대장에는 뭘 등록시켜야 돼요? 면적이라고 하는 걸 꼭 등록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이 땅값에 따라서 뭐예요? 자 세금을 뭐예요? 세금을 달리 걷어야 되니까 자 당연히 이 땅의 면적을 측량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거 배웠어요. 자, 이 어디 땅, 시골 땅하고 뭐예요? 시골 땅하고 어디에 같은 크기의 땅이라도 도시 땅이라더라도 땅값이 뭐예요? 틀리니까 공시지가가 다르니까 면적의 계산 뭐예요? 측량 방법이 틀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 땅은 뭐예요? 그냥 11m 자, 어디 1m 단위로 해갖고 면적이 곱해버리면 뭐예요? 121제곱미터니까 어디까지 이 단단히까지만 뭐예요? 면적을 산출합니다. 그런데
영동 땅은 자 1제곱미터가 얼마니까 8천만 원이니까 0.1만 하더라도 800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는 다 뭐예요? 위성과 뭐가 지나가니까 경선이 지나가니까 자 이 대한민국 모든 땅에는 다 뭐가 지나간다 그랬어요 이거 경선과 위선이 지나가죠? 경선과 위선이 지나가지만 시골 땅은 땅값이 싸니까 정밀하게 산출할 필요는 없고 이런 도시 땅은 뭐예요? 뭐가 지나간다고 이게? 자 이게 경선이라 그랬죠? 이게 바로 뭐예요? 위선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나누는 선에 뭐예요? 꺾인 점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경계점이죠? 이 경계점을 뭐예요? Y하고 X라고 하는 뭐예요? 그 좌표 수치죠? 이런 경계점을 무엇으로? 좌표나 수치로 뭐예요? 등록해 놓은 그런 장부가 있다. 이런 지역은 무슨 장부가 있다는 얘기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그런 장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자 측량을 정밀하게 해서 이 Y하고 X축에 뭐예요? 수치가 있겠죠? 수치가. 그러니까 수치에서 이 거리가 뭐예요? 그런 수치에서 11m 뭐라고? 11cm 어디까지? 1cm 단위까지 뭐예요? 정밀하게 거리를 산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11m 11cm면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얼마라고? 120 얼마? 3.431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에? 대장에는 축척이 500과 600분의 1은 어디까지? 이 소수점 한 단위까지 공부에 등록하는 거예요. 몇 단위까지? 소수점 한 단위까지. 그럼 나머지 뭐예요? 면적이라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자, 이 뒤에 있는 뭐예요? 자, 0.0 뭐예요? 0.0 있죠? 0.0 0 여기 지금 0.03이죠? 그러니까 0.03 요 지금 뭐예요? 소수점 두째까지 버려야 되는데 이 끝수 처리를 버릴 건가 말 건가 이 끝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보자 그 얘기 지금. 자, 뭘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끝수를 소점 뭐예요? 두 자리부터를 올릴 건가 말 건가? 끝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얘기 지금. 그럼 대한민국 축척이 몇 개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뭐예요? 축척은 여러 개가 있는데 특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이 지적부에서 사용하는 축척은 몇 개냐 하게 되면 자, 이 지적부에서 사용하는 축척은 몇 가지 있다고? 7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고 이거? 7개가 있어요. 축척이 몇 개가 있다고? 7개가, 7개가 있다는 게 7개가, 7개가 있다는 거죠. 그 7개가 있는데 자, 그러면 축척이 뭐예요? 500분의 1하고 뭐예요? 500분의 1하고 600분의 1은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어디까지? 소점 아래까지 공부에 등록해요. 자, 0.1제곱미터까지 공부에 등록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 지금까지 한 번도 500분의 1이라는 것을 500분의 1로 나와본 적이 없어요. 항상 뭐냐면 이 500분의 1정은 다른 말로 뭐라고 무엇을 경계점을 무엇으로 좌표로 뭐예요? 좌표로 등록하는 뭐예요? 등록하는 장부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런 뭐예요? 수반지역이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지금 뭐예요? 어디 가서 자 서구청 가서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본을 띄고 싶다 그러면 등본 띄워줘요. 근데 어디 가서 충청남도 서천군 장하읍사무소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동사무소 가면 안 됩니다. 동사무소 갈 수 없어요. 그 읍사무소 가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띄러 왔냐 그러면 띄러 왔다고 물어보면 거기 읍사무소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다시 물어봐요.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거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에만 있는 거예요. 시골 지역에는 없어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런 수반지역이다. 그 다음에 이런 지역에서 측량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해야 되냐면 자 당연히 뭐예요? 지적 무슨 측량한다고? 지적 확정 측량을 한다고 이제 확정 측량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런 도시개발사업지역은 지적 확정 측량을 한다고. 그럼 이걸 제가 정한 것 같아요. 국가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는 하는 측량을 우리가 뭐라 하자? 지적 확정 측량을 하자. 그럼 이거는 외우셔야 되겠죠? 왜 하필이면 지적 확정 측량을 하자고 이렇게 정했을까? 그런 생각하면 돼요, 안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개발사업 쪽에서 하는 측량을 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지적 확정 측량을 한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괜히 머릿속에서 갑자기 왜 그랬을까? 자꾸만 그런 생각이 나면 조상님이 내려다보는 거예요. 너 5년 하라고.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자, 도시개발사업 쪽에서 하는 측량을 우리가 뭐라 한다고?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지역은 축척이 얼마라는 게 이거? 500분의 1이고. 자, 이 지역의 면적 어디까지? 0.1제곱미터까지 공부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등록한다. 소점 아래까지죠? 그 나머지 축척은 뭐가 있냐면, 자, 1000분의 1이 있고,
1200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2400분의 1이 있고, 자, 3000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6000분의 1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이 도면을 지족도하고 임야도하고 두 개로 나눠요. 뭐하고 뭐로 나눈다고? 지족도하고 임야도하고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럼 지족도는 말 그대로 뭐예요? 지족도니까 이 7가지 축척 중에서 지족도는 뭐예요? 7개를 다 써요. 왜? 지족이니까 지읒 다음에 뭐예요? 치읓이니까 7개 다 써요. 에? 그죠? 그 자, 칠판 보세요. 그럼 임야도는 몇 개 쓸 건가? 임야도는 몇 개 쓸 것 같아요? 2개 쓴다는 게, 몇 개 쓴다고? 2가지만 써요, 2가지만. 2가지. 2니까 2가지. 뭐하고? 3000하고 6000만 써요, 3000하고. 지족도는 7가지를 다 쓰는데, 임야도는 2가지만 쓴다. 3000하고 6000에. 자, 그러면, 지족도는 7가지 다 쓰니까, 이 대한민국은 농촌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뭐가 많다고? 농촌이 많으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축척은 뭐라고? 1200분의 1을 많이 쓴다라고 이제 이해되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땅값이 싼 지역은 뭐예요? 땅값이 싼 지역은 자 면적을 단단히까지만 공부에 등록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 땅값이 비싼 토지 면적이 얼마? 자 345예요. 5.65제곱미터가 나왔다. 치자니 그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소점 아래까지 공부에 등록하니까 그 뒤끝수 있죠? 아까 여기 그랬잖아요. 여기 아까 뭐 123.432일 할 때 여기까지 공부에 등록하니까 이 끝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지금. 그럼 여기는 아까 얼마였어요? 0.03이었죠? 3일이죠 이거. 근데 여기는 얼마예요 지금? 0.05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그 얘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예컨대 만약에 자 321.5제곱미터다 이게요. 여기까지 등록하죠 여기까지. 그죠? 이 뒤에 0.5를 왜? 여기 단위를 1제곱미터까지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 옛날에. 축척이 1200분의 1 땅에 대해서 면적이 0.4제곱미터다. 자, 대장에 등록할, 공부에 등록할 면적의 값은 얼마냐? 1도 안 되면 다 물어보자는 게 이거. 1로 봐요. 그러면 0.1도 안 되면 다 물어본다는 게 0.1로 본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0.05를 뭐예요? 자, 여기 이렇게 면적이 나왔으면 이 0.05를 버릴 건가 올릴 건가.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이 0.05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내렸으면 좋겠어요? 올리자고 하는 사람, 내리자는 사람 있죠? 여기 이렇게 나눠지죠? 이놈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서로 나누잖아요. 근데 올린다고 생각하신 분은 뭐예요? 국가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왜? 올리면 뭐예요? 얼마가 더 올라가요, 지금? 0.1이 더 올라가죠? 그럼 이 명동 땅은 0.1만 되더라도 얼마니까? 아까 800이니까. 올리자고 하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내겠다는 얘기죠? 아주 국가로 봐서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같이 방골기질 많은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든 내리려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국가하고 싸우는 거예요. 국가는 뭐라 얘기냐면, 국민들께서는 뭐예요? 그 4, 4, 5입도 모르냐? 4는 버리고 뭐예요? 5는 올리는 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국민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게 수학이냐? 이게 세금이지. 그죠? 세금이니까 뭐 하자고? 내리자고. 국가는 뭐 하자고? 올리자고. 이게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이제 국가하고 자,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국장하고 그 시민단체 회장하고 뭐예요? 공청회를 엽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토지에 표준 편차를 이제 조사합니다. 그래서 345.75제곱미터 어떤 땅은 뭐예요? 345.45제곱미터 어떤 땅은 345.05제곱미터 이렇게 자 이런 뭐예요? 편차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만히 면밀히 뭐예요? 국장하고 시민단체 회장하고 조사해 보니까 공부에 마지막 등록하는 수치는 어디까지? 소점 아래까지죠? 여기까지 공부에 등록하는데 마지막에 공부에 등록하는 수치가 0, 2, 4, 6, 8 이런 식으로 뭐예요? 0하고 뭐가 나올 수 있고 0하고 짝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1, 3, 5, 7, 9 이렇게 뭐예요? 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홀수가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국장하고 시민단체 회장하고 뭐예요? 자, 그 회심의 미소를 지면서 그러면 국가하고 국민하고 한 발씩 양보하자. 마지막 나오는 수치를 보고 자, 이 뒤에 있는 숫자 있죠? 물론 뭐예요? 물론 345점 뭐예요? 5.0 0 뭐예요? 04999는 뭐예요? 0.05가 아니에요. 이거 5보다 적은 거예요. 5보다 적으면 무조건 내리고 5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조금이라도 큰 게 뭐예요? 345점 뭐예요? 5.75111 그죠?
이건 뭐예요? 0.0511이니까 0.05보다 큰 거죠, 지금. 무조건 큼을 올리고, 큼을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크면 이제 511, 52, 뭐 이렇게 6이면 올리는 거고, 크면. 5보다 뭐예요? 작으면 무조건 내리는 거고. 딱 모일 때가 문제예요, 지금. 5로 딱 떨어졌을 때. 수학으로 따지면 4, 4, 5, 2니까 5는 올려야 되겠죠? 근데 뭐 세금이니까 5를 올릴 건가 말 건가 이제 따져보기로 했다. 그 얘기 지금. 자, 그래서 이제 홀수하고 짝수로 두 개는 나눠지니까 하나는 뭐하고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내리자 그 얘기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이제 그 국토교통부 지조업무 담당 쪽이 국장이 뭐예요? 마누라하고 사별한 지가 15년이 넘었어요. 그게 호래비야. 호래비니까 호래비 눈에는 뭐가 많이 이렇게 홀수가. 그죠? 15년 동안 혼자 살아보니까 외로워. 그러니까 홀자만 보면 뭐야? 아, 이게 홀수니까 항상 올려서 뭐예요? 뭐로 만드냐? 짝을 붙여주자니까, 짝을. 그래, 짝을 만들자니까. 그래서 홀수면 올려갖고 짝을 만들고. 그래서 항상 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의 뭐예요? 면적의 마지막 단위는, 자, 뭐로 끝나야 돼, 이거? 짝수로 끝나요, 짝수로. 모든 공부는 다 짝수로 끝납니다, 짝수로. 자, 그 다음에 짝이 있는데 끼어들어가면 다시 홀수 만들어지죠? 멜로드라마 치지 말자니까. 그래서 이건 버리자, 얘기해, 지금. 자, 그래서 이건 당연히 홀수니까 올려갖고 얼마를 하고, 345.8제곱미터를 하고, 그죠? 짝이니까 버려서 얼마? 350, 자, 45.5라고 4제곱미터. 345.0제곱미터. 이렇게 공부해 등록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칙을 외로움의 법칙이라 한다. 뭐라 얘기한다고? 외로움의 법칙이라 한다. 외로움은 뭐 하자고? 올리자고. 올리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뭐 이게 뭐예요? 마지막 숫자가 여기죠? 이게 뭐니까? 홀수니까 뭐예요? 올려갖고 올리자 아니게 올리자. 만약에 324.5 하게 되면 짝 있으니까 뭐하고 이거 버리고 여기는 여기까지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축척이 1200분의 1인데 자 324.5예요. 5단위 5. 그죠? 여기까지 끊어야죠? 근데 이거는 짝이고 뭐든 간에 이건 뭐예요? 0.5보다 무조건 크죠? 무조건 크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올린 거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만약에 1229.51이다. 그럼 여기까지 끊어야 되죠? 그럼 이게 0.05가 아니라 0.051이죠? 그 0.05보다 큰 거죠? 조금이라도 크잖아. 크면 홀수 짝수 안 따지는 거예요. 크면 무조건 뭐 하는 거고?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뭐 하자고? 크면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자, 근데 원래도 원칙으로 수학으로 따지면 뭐예요? 원래도 뭐예요? 0.05를 뭐 해야 되는데? 올려야 되는데, 이건 수학이 아니라 뭐니까? 세금이니까 올릴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뭐예요? 자, 무슨 법칙이 탄생했다고? 외로움의 법칙이 탄생했다. 이해했죠? 그래요. 이해했어. 이거는 여러분 수학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셈입니다. 셈. 뭐라고? 셈이라고. 자, 하여튼 이해 안 되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야 돼요. 오셔갖고, 자, 물어보고 합니다. 자, 여러분, 넘겨보시면, 그 뒤에 문제가 한번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몇 페이지에? 72페이지에 9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72페이지에 몇 번 문제? 9번 문제를 한번 보자 하니까 9번 문제. 자, 9번 문제를 보시면, 9번 문제 보시면 거기, 자, 뭐라고 했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자, 면적 측량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자, 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않는 게 뭐예요? 답이. 지목변경이죠? 그래서 일단 두 개 외랬어요. 뭐하고? 합병하고 지목변경하고. 그죠? 그 다음에 방금 여기 문제 풀어본 게 10번이에요. 자, 10번 문제 풀어봤는데, 뭐라고? 자, 면적이 뭐예요? 경계점 좌표등록부 동그라미 10번에. 경계점 좌표등록부 동그라미. 축척이 얼마란 얘기니까? 500분의 1이란 얘기죠? 자, 무슨 단어를 보고 그걸 알 수 있다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10번입니다. 10번. 몇 페이지에? 72페이지에 10번. 고개가 왼쪽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가 계신 분은 지금 뭐 생각하는지 내가 가서 알아볼 거예요, 지금. 자, 이 책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책의 오른쪽은 다 홀수예요. 왼쪽은 짝수고. 그러니까 짝수 보여야 되죠. 저 72페이지, 이거 10번 문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축척이 얼마라고? 500분의 1이다 하고 500분의 1을 써놓으세요. 500분의 1. 자, 땅값 비싸죠? 그러니까 1029.51이니까 여기 7번 보세요. 뭐라고? 1029.51이죠? 그럼 어디까지? 소점 아래까지 이제 급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런 문제 풀려면 뭘 먼저 보고? 축척을 먼저 보고 땅값이 싼지 비싼지 먼저 판단해 보고 그 다음에 이 뭐예요? 면적 값을 보게 되면 소점 뭐예요?
축척이 500분의 1이니까 소점 아래까지 줄을 거봐서 줄 걷는데 오른쪽이 뭐예요? 오른쪽이 5만 있는 게 아니라 뭐까지 있어요? 이거 5일이죠? 5보다 크죠? 그럼 무조건 올려라는 게. 무조건 올려서 얼마가 된다는 게. 6이 된다. 홀순위 딱순위 따지지 말자는 게. 그래서 6이다. 그런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 11번 문제 보면 그 11번 문제 보면 다음 중에 틀린 거 그랬죠? 답만 한번 봅니다. 답만. 뭐라 됐어요? 2번.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자,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에 도로명, 건물번호명, 자, 변경 있을 때 써있죠? 도로명 및 건물번호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건 법이 틀리니까. 근데, 자, 누가 토지 소유자의 뭘 받아서 신청을 받아 그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변경이 있다는 건 토지동이 있다 그러면 토지동이 있으면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랬죠? 그 신청을 받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받겠어요? 소관청이 받겠어요? 소관청이 받겠죠?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딱 봐도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얼마나 한가하다고 그걸 받겠어요, 그거. 말도 안 되죠, 그게. 지금 문제 자체가 뭐니까 틀린 거니까. 자, 절대 자, 신청을 받는다 그러면 누가 받는다고? 소관청이 받는다라고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럼 이게 지금 틀렸다는 생각이 안 들으신 분은 좀 성격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만나도 대통령이나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고 이런 구청장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야. 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거기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고 가보자 했죠. 자, 그래서 조금 여러분 쉬었다가 조금 쉬었다가 지적 공부하겠습니다.